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은지는 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은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 피곤에 지쳐 그대로 잠이 들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규칙적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지는 처음에는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게 되었다. 첫날, 그녀는 트레이너와 간단한 상담을 가졌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트레이너는 그녀의 목표에 맞춘 운동 계획을 제안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달리기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은지는 처음에는 도저히 30분도 걷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꾸준히 헬스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상쾌한 기분이 들곤 했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은지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 또한 높아진 것을 느꼈다. 체중 감량의 결과도 점차 눈에 띄었으며 이는 그녀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은지는 이제 걷기에서 더 나아가 5km 달리기에 도전하고 있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에 그치지 않음을 은지는 깨달았다. 그것은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였다. 그녀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 시작했고 이는 그녀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 각종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그녀의 조금씩 변한 모습에 친구들 또한 놀라워했다. 점차 운동은 은지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얻은 건강과 활력은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운동을 통해 마주한 변화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되었다. 이제 은지는 타인의 변화에서도 운동의 힘을 발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주말마다 지역사회센터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람들에게 운동의 긍정적 힘을 알리고 싶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단순한 몸의 변화가 사람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었다. 운동을 통해 새롭게 삶을 열어가고 있는 은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한데 요리는 단순한 생존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요리는 예술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인간과 지구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구를 위한 건강 요리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실천하며 지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소피아는 도시의 한 모퉁이에서 작은 비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대한 사랑과 환경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그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머리와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음을 느꼈다. 졸업 후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소피아는 사람들에게 건강하면서도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카페를 시작했다. 소피아의 카페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다. 그녀는 지역 농민들과 협력하여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았으며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카페의 메뉴는 제철 식재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자연의 흐름에 맞춰 변하는 메뉴판을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피아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고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소피아는 길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길거리 시장을 지나가던 그녀는 폐식용유로 작동하는 한 도시 환경 트럭을 보게 되었다. 이 트럭은 주변 식당들로부터 폐식용유를 모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광경은 소피아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카페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지역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비료업자에게 폐식용유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의 한 부분이었으며 고객들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았다. 카페를 운영하며 소피아는 많은 시간을 레시피 개발에 투자했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한 영양 제공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다. 소피아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녹색 지구 샐러드는 친환경 재배 채소와 식물성 단백질을 주원료로 만들어졌고, 그것은 도시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샐러드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기념하는 상징이 되었다. 카페를 다녀간 사람들은 소피아의 요리에 감명을 받았고, 그들 스스로가 집에서도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선한 재료를 찾아 나섰고, 더 적은 양의 고기를 소비하면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늘려갔다. 그 결과 이 도시는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졌고, 환경적으로도 함께 변화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카페 운영의 차원을 넘어 그녀가 꿈꾸는 조금 더 밝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의미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알리고 있었고, 그 열정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졌다. 그녀의 요리법은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이었으며,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올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구름과 아름다운 풍경 사이에 작은 마을의 건강과 웰빙에 열정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더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공동의 열망에 이끌려 더 홀섬인이라는 인기 있는 카페에 모여 운동, 영양, 정신적 웰빙에 대한 논의와 워크숍을 열곤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카페는 개인적인 이야기, 식단 조언, 운동 루틴에 대한 이야기로 분주해졌고, 사람들은 다이어트의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효과적인 체중 관리에 대한 이해를 흐리게 하는 만연한 신화에 잘못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 최근 이사온 존경받는 영양사이자 건강 상담사인 에밀리 그랜트 박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증거 기반의 통찰력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하며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흔한 오해를 관찰한 그랜트 박사는 다이어트 오해 풀기라는 제목의 워크숍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관심이 높은 참석자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가두려낸 허브차를 들고 열심히 배우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첫 번째 신화인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트렌드에 의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각광받고 있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곡물, 과일, 채소에 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와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탄수화물의 선택과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랜트 박사는 끼니를 걸으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신화를 다뤘습니다. 그녀는 끼니를 거르는 것이 과식으로 이어지고 신진대사를 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는 다이어트의 역효과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불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가진 전직 고객 마크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마크는 피로감과 고집센 체중 증가로 고통을 겪다 규칙적인 식사 일정으로 전환한 후에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신화인 지방을 먹으면 뚱뚱해진다는 커뮤니티의 사고방식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에 있는 건강한 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구별하며 이 신화를 불식시켰습니다. 모든 지방이 같은 것은 아니며,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포만감과 영양 흡수에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션이 계속되며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제이는 기적의 해결책으로서의 디톡스 차에 대한 신화에 대해 소심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디톡스 차가 신속한 해독과 체중 감량을 약속하지만, 이러한 차가 종종 탈수를 유발하고 필수 영양소가 결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해독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지원되는 자연적인 신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날 무렵, 그랜트 박사는 체중을 줄이려면 과도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체중 감량을 위해 헬스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믿었던 중년 여성 린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린다는 춤과 짧은 산책과 같은 즐거운 활동을 포함한 보다 균형 잡힌 루틴을 수용함으로써 일관성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통찰력과 힘을 얻고 더 나은 다이어트 접근 방식을 갖게 되어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선선한 저녁 공기 속에서 흩어지면서 그랜트 박사가 제공한 명료함에 감사하며 새로운 이해에 대한 이야기로 활발히 대화했습니다. 그리하여 더 홀섬 이는 단순한 카페 이상이 되었고 지식과 공동체의 지원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신화가 불식되면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 주민들은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집에서 헬스장까지 매일 출퇴근하며 신체 단련에 힘쓰던 김씨는 문득 이런 생각에 빠졌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왜 나는 꼭 헬스장에 가서 운동해야 하는 걸까? 그때부터 김씨의 인터넷을 활용한 신체 단련 여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피트니스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곧 김씨는 자신의 체형과 체력 수준에 맞는 스케줄을 찾기 위해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며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홈 트레이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무수한 운동법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씨는 무턱대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는 각 운동이 어떤 근육을 단련시키며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은 어떤 것인지 꼼꼼히 공부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블로그 포스트와 전문 트레이너들이 직접 시연하는 유튜브 비디오들은 김씨에게 믿음직한 교재가 되었다. 특히 영상을 통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각적인 도움은 실로 엄청났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김씨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다른 이들이 운동을 통해 경험한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은 김씨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이들의 변화를 위한 고군분투를 읽으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김씨는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기고 질문을 던지며 커뮤니티 내에서도 점차 인기 있는 회원이 되어갔다. 그 과정에서 동료 애호가들과 운동 챌린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는 점점 더 운동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신체 단련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주장과 정보들이 부딪히기도 했고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부상을 입을 뻔한 적도 있었다. 게다가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인 트레이너와 상호작용하는 경험과의 차이 역시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김씨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가 정확한지 전문가의 소견과 비교 검토하며 보다 신중하게 신체 단련 계획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김씨는 자신의 목표 체중에 도달하게 되었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인터넷 덕분에 스스로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감개무량한 마음이 들었다. 김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운동법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우며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전파하기로 다짐했다. 김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체 단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의 경험은 인터넷이 건강과 자기 개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온라인 자원들을 이용하여 좀 더 스마트하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